안녕하세요.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린스프린트 김정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 전략을 고민을 할 때 초기 창업자가 흔히 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투자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찾아가면 좋을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종종 IR을 주제로 하는 강의 워크샵이나 1대1 코칭을 할 때 이런 질문을 가끔 들어요. 저 대표님, 그런데 이번 라운드에서 얼마를 투자를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혹은 제가 질문을 합니다. 대표님, 이번 라운드 목표 투자금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죠. 잘 모르겠는데요. 주는 대로 받을 건데요. 라고. 물론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투자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 라운드를 돈다라는 거는 창업자가 어느 정도 이번 라운드에서 투자금을 얼마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지분을 얼마나 주고 그 투자금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성장을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계획 혹은 전술, 전략들을 정리를 하고 그걸 IR 자료에 담아서 투자 라운드를 또 도는 거기 때문에 IR 전략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투자금을 얼마나 받아야 될까에 대한 답이 없다면 사실 투자를 받을 준비가 아예 안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이번 라운드에서 얼마의 투자금을 유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 혹은 그 범위라도 창업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적절한 투자금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혁신의 숲이라는 스타트업 투자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사이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연도별 투자 동향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법한 창업자분들이 프리 라운드 혹은 시리즈 A 라운드에 위치한 팀들이기 때문에 그 혁신의 숲에서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3개년의 국내 스타트업 라운드별 투자 건수와 투자 금액 중에서 프리-A와 시리즈 A 부분만 발췌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A 단계를 보면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총 투자 건수는 874건이고요. 총 투자 금액은 1조 987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조 987억을 874건으로 나누면 프리-A 같은 경우는 한 기업당 평균 12억 5천만 원을 투자받았다라는 이런 숫자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시리즈 A 라운드 같은 경우를 보면 3개년 동안 투자 건수는 공교롭게도 프리-A랑 건수가 똑같아요. 874건입니다. 대신에 총 투자 금액은 훨씬 높죠. 5조 6,852억 원. 그래서 5조 6,852억 원을 874건으로 나누면 평균 65억 원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대한민국의 평균 프리-A 투자 금액은 10억 원. 그 다음에 평균 시리즈 A 투자금은 65억 원. 이렇게 보실 수 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 같은 시리즈 A 라운드라도 받는 투자금이 워낙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단순히 이 평균 값을 가지고 우리한테 모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투자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창업자가 본인의 현재 상황과 투자금을 가지고 만들어낼 그런 미래 성장 등을 고민을 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누가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창업자가 투자 유치 활동을 하기 전에 결정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라운드에서 얼만큼의 투자를 받아야 될까, 그 투자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시하는 기준 3가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그로스, 성장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결국에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금을 어디다가 주로 쓰냐면 우리의 현재 비즈니스의 성장을 목적으로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투자금을 통해서 한 1, 2년 내에 만들어낼 성장은 어떤 성장이고 그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리소스나 자산이나 투자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것을 확보하고 투자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발생할지를 가지고 투자금을 산정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비즈니스가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자 회원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래액이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감안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구매자의 숫자,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10,000명의 구매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1년 동안 2만 명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3만 명의 구매자를 만들고 그 실적은 전보다 한 2배, 3배 더 키우겠다라는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구매자 현재 10,000명에서 3만 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만 명의 구매자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될까를 가지고 투자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니까 구매자 한 사람을 확보하는데 2만 원의 현금이 필요하더라 라고 뭔가 학습한 팀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사람에 2만 명이 필요하니까 2만 명을 획득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2만 명 곱하기 2만 원 해서 4억 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고객 획득 예산으로 4억 원이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는 필요하겠다. 도출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제품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를 2명을 채용해야 돼. 근데 개발자 2명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 한 사람당 1년에 소비되는 비용이 1억이다 라고 한다면 2명이니까 1년 동안 2억의 돈이 또 필요해. 이런 식으로 필요 예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런웨이를 고려하는 겁니다. 이 런웨이가 뭐냐면요. 지금부터 상황의 변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만큼 더 버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순현금 지출을 캐시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이 캐시번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총 현금이 1억 원이다 라고 본다면 총 현금에서 월간 캐시번 혹은 번레이트를 나누면 런웨이가 도출되겠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기간. 그래서 1억 원 나누기 2천만 원 하면 5개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런웨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투자 라운드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돌거나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한 번씩 도는 게 일반적인 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4년도 4월 달에 시리즈 A를 받았으면 2024년 연말부터 다음 라운드를 슬슬 준비하면서 2025년도 6월에 시리즈 B를 받고 그 다음에 27년 한 12월에 시리즈 C를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다음 투자 라운드까지 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의 기간이 두고 성장을 계속 지속할 텐데 이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런웨이를 가지고 투자금 규모를 또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시처럼 우리가 한 달에 순현금 지출이 2천만 원인 회사다. 그리고 이번 투자 라운드 받고 다음 투자 라운드까지 한 18개월은 버텨야 된다라고 한다면 런웨이만 놓고 보면 2천만 원 곱하기 18개월 해서 3억 6천만 원의 투자금이 최소한도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런웨이를 고려해서 나온 투자금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성장을 위해 투자해야 될 투자금과 합산돼서 이번 라운드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투자금의 대략적인 기준이나 범위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 4억을 쓰고 신규 인력 고용에 2억을 쓰고 그리고 18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는 런웨이에 약 4억이 필요하다 한다면 4억 더하기 2억 더하기 4억 해서 10억 원. 그래서 우리는 이번 라운드에서 1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받아야겠다. 어떤 목표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요소로는 버퍼가 있습니다. 버퍼가 뭡니까? 여유죠, 여유. 그래서 투자 라운드도 보면 창업자든 창업팀이든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그 계획대로 안 돌아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 이번 라운드에서 투자를 받고 12개월 후에 다음 라운드를 도전할 거다. 그리고 15개월 전에는 후속 투자를 받을 거다라는 계획이 있더라도 그 계획대로 또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여유까지 고려를 해서 투자금을 최종 확정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번 투자 라운드를 준비함에 있어서 얼마의 투자금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그 금액은 고스란히 우리의 IR 자료 가장 마지막 부분인 투자금 사용처의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항목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번 라운드에 우리가 투자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논리적이고 뭔가 체계적으로 답변을 내릴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특히 IR을 준비하시는 대표님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보다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라든지 프레임워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